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제 책상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무선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키보드는 무려 10년이나 된 키보드입니다. 네, 10년지기 친구예요. 로지텍에서 나온 디노보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나왔으니까는 10년 되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맥주를 마시다가 요 옆에 잔에 세워뒀었는데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맥주를 쏟았어요. 최대한 말리고 키캡을 빼내서 좀 닦아내고 해서 다시 쓰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맥주를 또 엎었어요. 네, 대박이죠. 맥주를 또 엎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왼쪽 시프트, 좌측에 있는 시프트가 먹지를 않아요. 우측에 있는 시프트 버튼을 쓰게 됐어요. 일단 습관이 좌측 시프트만 하다 보니까 이 우측 시프트를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즐겨 찾고 있는 더 테크라운지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베스트 키보드 마우스 콤보를 검색을 했더니 11 베스트 와이어리스 무선 콤보를 모아놨더라고요. 그 가운데 11번째 자리를 마크하고 있었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바로 이 빅싱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와이어리스 콤보를 구매를 했습니다. 다나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해외 배송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65,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을 들어가 봤더니 아마존에서는 배송비 포함하니까 한 3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그 가격이면은 로지텍 K375S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물론 걔는 콤보는 아니고 그냥 키보드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로지텍이 네임밸류도 있고 해서 그걸 좀 살까 고민을 하다가 그게 또 도대체 이놈은 무엇인가, 도대체 뭐길래 11번째 자리를 꿰찼을까 라고 좀 궁금증이 좀 생겨서 제가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이 빅싱의 와이어리스 콤보를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주문하고 한 7일 만에 제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부터 보시면 상자부터가 좀 싸구려틱해요, 그죠? 하얀색이라서 약간 좀 애플 느낌을 내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개봉합니다. 평범하네요. 저렴한 거니까요. 일단은 재질이 약간 좀 빼놓고요. 일단 상자는 다. 자, 일단 외형은 약간 좀 싸구려 느낌이 있긴 있어요. 이게 그나마 키캡의 재질과 키보드 자체의 재질이 약간 좀 달라요. 둘 다 무광이긴 한데 키캡은 턴이 없고 매끈한 형태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오돌도돌한 재질이 있는 무광이에요. 그래도 통일감은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저는 사실 이게 아이솔레이션 펜타그래프 구동 방식이라고 그래서 샀는데 눌러보니까 이거 펜타그래프가 아니에요. 멤브레인 방식이네요. 왠지 속은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네, 일단 먼저 키압은 멤브레인 구동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펜타그래프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 강하고, 소음은 펜타그래프하고 비교해봤을 때 약간 조금 동글동글한 소음이 나네요. 자, 두 번째, 키 간 거리가 되겠는데요. 아이솔레이션 방식처럼 키 간의 독립성을 준 것 같은 경우는 이 거리가 약간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제품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이 Q 키캡하고 QQ하고 PQ를 지금 보시면 지금 거리가 약간 좀 차이가 나죠. 독립성 때문에 약간 좀 뒤로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의 독립성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거리면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약간 좀 큰 손을 가진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더 장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 키의 모양은요, 지금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디노보 키보드가 되겠는데 이게 약간 온폭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타격을 하게 될 때 약간 온폭한 부분을 손가락이 터치를 하기 때문에 밀려나지 않고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도 보시면 그 워터드롭 형식의 온폭한 홈을 만들어줬어요. 전부 다들 처음에 그림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거 참 별로겠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 느낌이 상당히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느낌은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높이 조절 패드가 이제 있기도 하고요. 혹은 디노브처럼 이쪽 부분을 올라온 형태로 해서 약간 한 7도에서 8도 정도로 약간 올려놓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빅싱 제품 같은 경우는 높이 조절 패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평판 형태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7도나 8도 정도의 경사도에 익숙해진 분들이라면 이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단점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손바닥하고 손목이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약간 좀 올라가는 형태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목에 약간 좀 무리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디노보 키보드가 훨씬 더 유리할 거라 판단이 되고요. 24,000원짜리 키보드인데 인디케이터가 3개나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가장 오른쪽이 이제 배터리가 없을 때 들어오는 인디케이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이쪽이 캡슐락, 가장 왼쪽이 넘버락. 그래서 생산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갈 텐데 불구하고 3개나 집어넣었다는 게 좀 대단하긴 하네요. 일단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AAA 배터리 1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마우스에는 AA 배터리 큰 거 1개가 들어갑니다. 마우스는 일단 지금 보시면 이게 키보드가 무광인데 얘는 지금 하이글로시잖아요. 일체감이 떨어져요. 마치도 다른 회사의 제품을 키보드 따로 마우스 따로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마치도 애플의 마우스를 흉내낸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좀 들긴 하는데 오히려 더 싸구려틱해 보이는 게 단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로지텍의 이제 마우스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로지텍 마우스, 무소음 마우스 아닙니다. 자, 왼쪽 클릭 들어갑니다. 왼쪽, 오른쪽, 스크롤. 자, 무소음 마우스 아니에요. 다음은 지금 쓰고 있는 빅싱의 마우스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들어갑니다. 왼쪽, 오른쪽, 스크롤. 스크롤 소리가 오히려 좀 더 많이 나네요. 어쨌든 무소음 마우스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무난한 걸로 보이지만 일단은 사용자 재질과 마감이 보통이고요. 키보드는 무광, 마우스는 유광. 그래서 통일감이 일단 없어 보이고 또 하나 특징이 만약 로고가 예뻤더라면 일체감도 있고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로고 자체가 약간 좀 촌스럽거든요. 크기도 너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안 그래도 이쁘지 않은데 이 로고까지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듯한 참 거시기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야 되겠죠? 자,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 저렴한 편이죠. 네, 저렴하죠. 두 번째, 무소음 마우스이다. 써보니까 확실히 무소음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세 번째, 멤브레인 구동 방식이지만 키압과 키감이 우수한 편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인디케이터가 3개나 달려있다. 대박인 거죠, 이거는 정말. 요 정도가 장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점은요. 단점은 좀 더 많을 텐데 첫 번째, 온, 오프 버튼이 어디에도 없어요. 마우스에도 없고요. 키보드에도 없습니다. 온, 오프 버튼이 아예 없어요. 단가 절감을 위해서 아예 뺀 것 같죠. 두 번째, 높이 조절 패드가 없습니다. 높이 조절 패드 없어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손목이 좀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아요. 세 번째, 디자인하고 마감이 보통 이하입니다. 그렇게 썩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번째, 키보드와 마우스의 일체감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얜 유광, 키보드는 무광. 좀 일체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강해요. 다섯 번째, 키보드의 소음이 좀 있는 편입니다. 멤브레인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 소음이 펜타그래프에 익숙해진 분들에게는 조금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5가지의 단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이 듣보잡 키보드와 마우스를 지금 제가 이틀째 쓰고 있거든요. 일단은 마우스가 무소음이라는 점이 상당히 좋고요. 그냥 딸깍거리는 소음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은데 키보드 자체의 키압과 키감이 저는 아직 익숙해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이 손과 손목의 자세 때문에 아직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해요. 오래 쓰다 보면 좀 굉장히 손목이 좀 많이 아파오는 그래서 아직 익숙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제가 이거를 아마 키보드를 바꿀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해요. 원래 쓰던 로지텍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K375S나 K780 혹은 2010년도에 출시된 거긴 하지만 K800 정도가 그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언제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써보고 조만간 바꾸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왜 로지텍만 광고하냐고요? 물론 제가 로지텍만 써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대부분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요,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의 키감과 키압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브랜드를 다른 걸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브랜드와 다른 키감과 키압과 그리고 이 구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이전에 쓰던 브랜드를 구매해서 키감, 키압, 그리고 손목 편안함 등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적응해야 되는 불편함을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로지텍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절대로 이런 듣보잡 제품 구매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네임밸류 있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안락한 업무를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만나는 아저씨는 여러분들의 소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